아무도 초대받지 못한 생일.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처럼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은 분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정말 매일 오후 4시 정각이면 우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 아무리 날씨가 좋지 않아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죠. 처음엔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주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늘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도 제일 큰 케이크로 하나 주세요. 처음엔 손주들이 많으신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손주들 생일이면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매일 오시는 거예요. 매일이요. 그렇게 매일 생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한 건 그 케이크에 항상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그분 생일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여쭤봤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오늘이 생신이세요? 그러자 그분은 잠시 손을 멈추시더니 작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오늘도 아닙니다. 그 오늘도라는 말이 제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그 많은 케이크를 먹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케이크가 어디로 가는 건지, 누가 먹는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막매일 같은 시간, 같은 케이크. 우리 베이커리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입니다. 제 부모님 때부터 하셨으니까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그 세월 동안 참 많은 손님들을 봤습니다. 케이크를 사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아이 생일, 손주 돌잔치, 결혼기념일, 혹은 누군가에게 사과하기 위한 날이죠. 케이크는 그냥 빵이 아니에요. 특별한 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사러 오시는 분들 얼굴을 보면 다들 좀 들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늘 여쭤봤습니다. 초는 몇 개 꽂아드릴까요? 그러면 그분은 늘 고개를 저으셨어요. 초는 필요 없어요. 그럼 메시지는요? 특별히 적어드릴 말씀이 있으세요?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로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일 케이크인데 초도 없고 특별한 메시지도 없다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 번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오늘이 누구 생신이세요? 그분은 잠시 손을 멈추시더니 작게 웃으셨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제 마음에 남았어요. 오늘도라니요. 그럼 언제가 생일인 걸까요? 케이크의 크기. 그분이 고르시는 케이크는 늘 우리 가게에서 가장 큰 사이즈였습니다. 10명은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는 크기예요. 가격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그분은 항상 혼자 오셨어요.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많은 분들이 드시나요? 그러면 그분은 잠시 케이크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많죠.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말투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랄까,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 같았달까요? 그래서 더 이상하고 궁금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주문. 저희 가게에서 케이크를 만들 때는 손님들 취향을 많이 여쭤봐요. 어떤 분은 생크림을 많이 넣어달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과일을 듬뿍 넣어달라고 하시거든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의 주문은 늘 똑같았어요. 생크림 케이크, 과일은 최소한으로, 설탕은 조금 덜 달게, 그리고 늘 같은 문구.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레시피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케이크를 받으실 때마다 꼭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부탁합니다.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마치 케이크를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과라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동네의 소문.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동네 사람들도 그분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규칙적으로 오시니까 눈에 띄잖아요. 저 할아버지 매일 케이크를 사가시는데 어디다 쓰시는 거야? 혼자 먹기엔 너무 큰데 가족이 많으신가? 혹시 병원에 기부라도 하시는 거 아냐?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추측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들린 말은 이거였습니다. 외로워서 그런 거겠지. 혼자 사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로움 때문에 매일 케이크를 사실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눈빛을 보면 외로움과는 좀 달랐어요. 그건 죄책감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그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케이크 상자를 받으실 때 손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분은 평소처럼 오후 4시에 오셨어요. 케이크를 계산하시면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을 겁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왜요? 그러자 그분은 계산대 위에 손을 올리신 채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오늘은 기억해야 할 생일이 많거든요. 기억해야 할 생일이 많다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분은 무엇 때문에 매일 케이크를 사시는 걸까요? 이막 노인의 이상한 주문. 그날 이후로도 그분은 변함없이 매일 오후 4시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고개를 숙이고 계셨거든요. 케이크를 건네받으실 때도 주변을 살피셨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걱정하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그분의 주문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묻지 않는 사람. 여러분, 케이크를 주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날짜를 확인하세요. 오늘 날짜 맞죠? 내일 찾아도 되죠? 몇 시까지 가능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날짜를 물으신 적이 없었어요. 마치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날짜를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니시죠? 그러자 그분은 케이크 상자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하루도 틀린 적 없습니다.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섬뜩했어요. 하루도 틀린 적이 없다니 대체 무엇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걸까요? 숫자에 집착하는 노인.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분은 숫자에 유난히 민감하셨습니다. 어느 날 케이크를 건네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몇 번째입니까?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뭐가 몇 번째요? 그러면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은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직접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17번째네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17번째라니요. 뭐가 17번째일까요? 할아버지, 뭐가 17번째죠?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케이크 상자를 받아드시고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산막 사라지는 케이크와 폐교의 비밀. 결정적인 계기는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분은 평소처럼 케이크를 들고 나가셨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는데도 우산 하나 없이 말이에요. 저는 충동적으로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분이 케이크를 어디로 가져가시는지 말이에요. 그분은 천천히 걸으셨어요. 비를 피하려는 기색도 없었고 케이크 상자를 젖지 않게 하려는 보통 사람의 행동도 없었습니다. 마치 비가 오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처럼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랐어요. 골목을 지나고 낡은 주택가를 지나서 그분은 폐교된 초등학교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에요. 운동장은 잡초로 가득했고 교문은 반쯤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익숙하다는 듯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운동장에서의 의식,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분은 운동장 한가운데에 케이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상자를 여셨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케이크 위에 생일 축하합니다. 문구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17명이다.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어요. 17명이라고요? 그분은 케이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오늘도 다 왔어. 그 목소리는 마치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부드러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빗속에 서 계신 한 어르신이 케이크를 향해 말을 거시는 모습을요. 그분은 케이크를 먹지 않으셨어요. 촛불도 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참 동안 케이크를 바라보시다가 상자를 다시 닫으셨어요. 그리고 케이크를 그대로 두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교실에서 들린 웃음소리. 그날 밤 저는 다시 폐교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낮이 아니라 밤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비는 멎었지만 운동장엔 여전히 축축한 흙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그분이 케이크를 내려놓았던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케이크도 상자도 심지어 포장 비닐조차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운동장 반대편 교실 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이 학교는 폐교된 지 10수년이 지났고 밤이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 명의 아이들 웃음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교실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창문 안쪽엔 희미한 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들여다본 순간 저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교실 바닥에 케이크 조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작은 의자들이 둥글게 배치돼 있었어요. 의자는 아이들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분이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어요. 17번째 생일. 그분은 아무도 없는 교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생일이다. 그분은 케이크 조각 하나를 들어 허공을 향해 내미셨어요. 많이 컸지. 이제 초등학교쯤 됐겠구나. 그 말에 제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분은 아이들이 거기 있는 것처럼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을 거셨습니다. 너는 항상 케이크 제일 먼저 집어먹었지. 너는 딸기만 골라냈고, 너는 촛불 끄는 걸 제일 좋아했지. 그분의 목소리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아이들이 거기 있는 것처럼요.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고개를 떨구셨어요. 아무도 너희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대신 챙긴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 순간 그분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억의 의식이었어요. 누군가를 잊지 않기 위한 그분만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사막 노인의 집에서 발견한 진실. 다음 날 저는 결국 그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폐교에서 나오는 길에 그분의 주소를 알아냈거든요. 그분의 집은 작고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어요. 집 안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벽 전체를 뒤덮은 달력들이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수십 장이에요. 벽을 가득 채운 이름들. 모든 달력엔 날짜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각 동그라미 옆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3월 2일 민수, 3월 8일 지은, 3월 14일 현우, 4월 3일 수진, 4월 17일 태양, 5월 11일 미소. 이름들은 끝이 없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매일같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다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일 노트의 기록. 책상 위에는 두꺼운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생일. 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기억한다. 다음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0번째 생일. 케이크는 컸다. 웃음은 많았다. 그 다음 장에는 17번째 생일. 비가 왔다. 그래도 다들 잘 먹었다. 저는 노트를 계속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이름 그리고 짧은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민수의 5번째 생일. 딸기를 좋아했다. 지은이의 12번째 생일. 생크림을 다 핥았다. 현우의 9번째 생일. 촛불을 3번 불었다. 그렇게 수백 개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가 남아 있었고 그 위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문장이 있었어요. 마지막 생일이 곧 온다. 낡은 사진 한 장. 노트 아래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이 보호시설 앞에서 서 있는 젊은 남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수십 명의 아이들.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아이들의 생일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나요? 오막 생일의 진짜 주인들. 저는 그분의 집에서 나온 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달력, 이름들, 그리고 그 숫자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어요. 이 아이들은 누구였을까? 그날 밤 저는 폐교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숨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분은 그날도 어김없이 운동장 한가운데에 케이크를 내려놓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제가 부르자 그분은 놀라 고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봤구나.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어요. 왜 매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분은 한참 동안 케이크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살아서 생일을 못 맞은 아이들. 그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여기 적힌 이름들 다 아이들이다. 하지만 부모는 없다. 저는 그제야 사진 속 배경을 떠올렸어요. 어린이 보호시설. 그분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시설에서 자라다가 사라진 아이들이야. 입양이 아니라 사망. 그 말이 공기를 갈랐어요. 아픈 아이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기록도 남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저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은 생일. 그분은 케이크 상자를 여셨습니다. 그 안엔 오늘 날짜가 적힌 카드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 생일엔 항상 케이크가 필요했어. 하지만 그날엔 늘 바빴지. 직원은 부족했고, 예산은 없었고, 관심은 더 없었고, 그분은 조용히 웃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생일을 몰랐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자기 생일도 모르는 아이들을요. 촛불을 불어본 적도 없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들을요. 야간 관리인의 고백.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럼 누구십니까? 그분은 잠시 고개를 드셨어요. 나는 그 시설의 야간 관리인이었다. 이름도 얼굴도 기록도 없는 아이들을 마지막까지 본 사람이었지.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날 케이크를 사러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대신 챙기는 거다. 하루에 하나씩 하면 아이들이 기다릴 것 같아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매일매일 아이들의 생일을 챙겨오신 거였습니다. 육막 노인이 숨겨온 과거. 그분은 폐교의 오래된 교실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엔 낡은 캐비닛 하나가 있었어요. 문을 여시자 안에는 아이들 이름이 적힌 얇은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반쯤 찢어지고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나도 고아였다. 그분은 파일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거기엔 아이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나도 고아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기분인지 안다. 그분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젊은 시절의 그분과 아이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찍은 날도 사실 생일이었다. 하지만 누구 생일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슬펐는지 아세요? 생일 사진인데 누구의 생일인지 모른다니요. 기억하는 사람은 있어야지. 그분은 케이크 위에 초 하나를 꽂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셨어요. 오늘은 내 생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생일이다. 그분은 작게 노래를 부르셨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는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들었어요. 7막 마지막 생일 파티. 그날은 그분이 처음으로 케이크를 하나만 사가신 날이었습니다. 늘 가장 큰 케이크를 고르시던 그분이 그날만큼은 조금 작은 케이크 앞에 서셨어요. 오늘은 이 정도면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입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이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 숙제를 끝낸 사람의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준비. 그날 밤 폐교 운동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분명 파티 장소였어요. 그분은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펴시고 케이크를 올려두셨습니다. 이번엔 조각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대신 케이크 위에 작은 카드 하나를 꽂으셨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한 줄을 적으셨어요. 이제는 너희를 보내도 될 것 같다. 그분은 케이크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마지막 말. 너희가 떠난 날마다 나는 늦었다. 항상 한 발 늦었고 항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 그분은 천천히 케이크를 자르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늦지 않았다. 그분은 케이크 한 조각을 들어 허공에 올리셨어요. 이건 너희 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내가 살아있게 해줘서. 그 순간 바람이 불었어요. 촛불은 없었지만 케이크 위의 크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쉬는 것처럼요. 마지막 조각.
그분은 케이크를 한 조각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자신 앞에 두셨어요. 이건 내 거다. 그분은 조용히 웃으셨어요. 나도 한 번쯤은 생일을 받아도 되겠지. 그분은 그 조각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고 마치 아주 오래 기다린 식사를 처음으로 대접받는 사람처럼요. 떠나는 뒷모습, 케이크 상자를 정리하신 뒤 그분은 운동장을 한 바퀴 도셨습니다. 아이들 키에 맞춰줄 급기되어 있는 운동장, 부서진 철봉, 녹슨 그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지내라. 그날 이후 그분은 폐교에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에필로그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 며칠 뒤 저는 구청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75세 김어르신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요양시설로 옮겨지셨다고 했어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혼자 지내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남긴 것. 요양원 직원은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르신이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요. 생일이 오면 케이크를 사달라고요. 저는 그날 바로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케이크를 꺼내자 그분은 놀라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 아닌데. 저는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한참 동안 케이크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으로 초대받은 생일. 그날 요양원 식당에는 아무도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잠시 멈춰서서 그분을 바라봤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분은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은 그분이 평생 기다렸던 말 같았습니다. 남겨진 이야기. 저는 가끔 그 폐교 앞을 지나갑니다. 운동장은 여전히 비어 있고 교실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해 준 사람이 있었고 아무도 초대받지 못했던 생일이 조용히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문장.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초대받지 못한 날을 맞이합니다. 그날이 너무 외롭지 않도록 누군가는 기억해야 해요. 케이크 하나로도, 이름 하나로도. 그 노인은 그걸 평생 동안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기억해 주시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